네, 쌤들 안녕하십니까. 안트로크의 신호코치입니다. 오늘은 동호인분들과 선수분들의 혹은 코치분들의 스윙이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많은 동호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은 있지만 조금 함축시켜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은 손목으로 하는 운동은 맞지만 손목 이전에 이 라켓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라켓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켓이라는 친구를 이해하기 쉽게 이 폼스틱을 가져왔는데요. 이 폼스틱을 나눠봤을 때 위에 부분이 헤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몸통이 샤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잡고 있는 이 부분을 그립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혹은 손잡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운동 자체는 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이니까 얘를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내가 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빨리 돌아올지만 혹은 느리게 돌아올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운동이거든요. 어떤 매개체를, 셔틀이란 매개체를 내가 맞추고 싶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여기서 팔꿈치가 늘어나는 동시에 스윙 아래쪽으로, 몸쪽으로 던져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함정이 숨어 있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배드민턴을 하면서 이 내리는 연습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립을 움직여서 헤드가 따라오게 만드는 이 방법들을 생각을 안 하고 혹은 알지 못하고 배드민턴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배드민턴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혹은 배드민턴 레슨을 계속 받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포기를 하시고 레슨하는 코치님을 바꿔도 보고 혹은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도 해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얘를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우리는 포핸드든 백핸드든 이 친구의 움직임에 라켓 헤드에 대한 움직임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시범을 보여드리면서도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게요. 흔히들 동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측면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팔꿈치가 위쪽 혹은 앞쪽으로 공이 있는 방향으로 당겨질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팔꿈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지금 문제 유형이 뭐냐면 팔꿈치가 먼저 반응을 하고 손잡이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스윙은 역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올바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잘 빼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라켓의 헤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돌리냐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혹은 이런 무브먼트가 나오겠죠. 그죠? 헤드를 돌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손잡이를 돌려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혹은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구간 혹은 공을 맞출 때 팔꿈치가 먼저 반응을 한다거나 손잡이가 늦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플랫이 나요. 밀리는 현상이 납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자면 셔틀콕을 여기 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건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팔꿈치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라켓의 헤드는 뒤에 위치해야 되는데 앞쪽으로 당겨지게 될 것이고 당겨지게 된 만큼 백스윙의 공간이 작아지게 될 거예요. 되게 협소해져요.
예를 들면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팔꿈치를 내미는 동시에 손잡이를 돌린다인데, 이 손잡이가 돌아오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앞쪽이거나 너무 위쪽인 경우가 많아요. 팔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장 강한 힘을 낼 수는 없어요. 그냥 개념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팔꿈치를 내가 잘 뺐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헤드를 빨리 돌릴 수 있을까? 그 정답은 얘한테 있습니다. 손. 이걸 핑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손가락을 감아주면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헤드가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는 건 여기가 최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손잡이가 돌아간다. 손잡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데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미스는 이런 식의 실수였으니, 이런 식의 미스가 많았으니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점프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자, 이게 1번 유형 생각해 주시면 되고 2번 유형 보여드릴게요. 2번. 아마 영상을 통해서는 차이점이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않을 수 있으니까 전면부, 후면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후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번, 이게 2번. 비거리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 그런 이질감들도 손잡이가 먼저 돌아간다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 스윙 또한 제가 연구해서 생각하는 그냥 결과값의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다양한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동호인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린 이 결론들, 손잡이가 먼저 돌아가는 게 맞고 역순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은 운동사슬과 지면반발력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지면반발력이나 키네틱 체인이나 혹은 복식의 전략이나 공격 수비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심도 깊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해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신발 재고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10번에서 15번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 신발은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신발 말고 그 후에는 라켓, 그다음에 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테크니스트 티셔츠, 신발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럴 만한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평소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 하는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들도 똑같이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제 채널에서만큼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이 1번입니다. 건강을 먼저 꼭 챙기시고요. 시작 전후에 스트레칭 진행하시고 즐거운 배드민턴 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트로크의 진우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